안녕하세요. 농업인과 귀농 귀촌인을 위한 ICT 교육, 인터넷 쇼핑몰과 전자상거래를 맡은 강사 김용금입니다. 먼저 주요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채널, 사례, 마케팅 전략입니다. 전자상거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관계 마케팅과 두 번째 광고, 세 번째 서비스 등의 무형의 전자상거래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인터넷 상용화가 되어가지고요. 전자상거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사이트를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자상거래는 즉 일렉트로닉 커머스, 보통은 이커머스라고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인터넷 환경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전자상거래의 구성과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는 소비자와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소비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은요, 결제를 하게 되고, 결제를 하게 되면 판매자는 그 결제가 이루어진 항목을 보고 배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배송을 준비한 다음에는 택배 회사에서 소비자에게 배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자상거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주요 유통업체와 매출 전년 동기 대비 6.3%가 증가했습니다. 오프라인 부분에는 1%가 증가했고요. 온라인 부분에는 15.9%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감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은 1%, 그 다음에 온라인은 15.9%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매출 동향 조사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 회사가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있고요. 백화점에는 3개사가 있는데 롯데백화점, 현대, 신세계백화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편의점은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기업형 슈퍼마켓에는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롯데슈퍼, GS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해서 13개 업체에 대해서 매출 현황에 대해서 아까 알아본 회사들을 보실 텐데요. 온라인 판매 중개회사에는 이베이 코리아, G마켓, 옥션, 11번과 인터파크와 쿠팡이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중개회사라고 하면요, 자기 물건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상품을 가지고 회사에 진입을 해서 판매자로 등록을 해서 어떠한 상품, 법적으로 해롭지 않은 어떠한 상품이라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판매회사 9개 회사인데요. 이마트, 신세계, AK몰, 홈플러스, 갤러리아몰, 롯데닷컴, 롯데마트몰, 위메프, 티모니 매출 동향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와 2018년도 4월 업태별 매출 구성비를 알아보겠습니다. 17년 4월의 업태별 매출 구성비는요, 총 매출액 대비 온라인 판매 중개에 대해서는 25.4%, 그리고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9.7%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2018년 4월에는 총 매출액의 26.8%, 그 다음에 온라인 판매에는 11.5%, 그래서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인터넷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트렌드는요, 지금 네이버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위, 3위가 구글, 4위가 줌, 기타 여러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1위가 네이버가 있는데요. 네이버가 지금 점유율이 80.29%, 2위는 다음이지만 9.49%.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시겠다고 하시면은 네이버에 입점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네이버 쇼핑 월평균 거래대금 추이와 영업이익 추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쇼핑은요, 2017년도 1분기에는 거래대금 추이가 4,667억 원, 4분기에는요, 6,933억 원이나 이렇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매출, 네이버 매출과 영업이익 추익을 보시면요. 2015년도에 영업이익이 7,622억 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1조 1,974억 원이 해당이 됐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쇼핑몰 채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채널에는요, 오픈마켓, 그리고 소셜 커머스, 종합 쇼핑몰, 개인 쇼핑몰 등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알아보실 내용은 오픈마켓입니다. 오픈마켓에는 11번과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가 있고 며칠 전에 오픈한 카카오톡 스토어도 있습니다. 소셜 커머스 있는데요. 소셜 커머스로는 티몬과 쿠팡, 그리고 위메프 이런 소셜 커머스가 있고 여기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MD에게 자기의 상품을 제안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종합 쇼핑몰입니다. 종합 쇼핑몰에는 다양한 카테고리들을 다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에는 신세계몰이라든지 홈쇼핑, GSE샵, 옥션, G마켓 여기도 종합 쇼핑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쇼핑몰 구축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요. 쇼핑몰 구축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로는요, 독립 쇼핑몰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솔루션형 쇼핑몰, 세 번째 임대형 쇼핑몰이 있는데요. 독립형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최소 3명이 투입되게 되는데요. 기획하시는 분과 그 다음 디자이너 그리고 프로그래머 3명의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요. 비용은 들지만 자기가 구축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독립형 쇼핑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솔루션형 쇼핑몰인데요. 여기에는 꽃배달, 부동산 사이트 등 특정한 그런 항목들이 있는 항목들은 솔루션형 쇼핑몰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임대형 쇼핑몰, 가장 많이 하시게 되는 임대형 쇼핑몰이 있는데요. 임대형 쇼핑몰에는 카페24, 메이크샵, 고도몰, 후유즈몰과 같은 회사들이 투입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추천해 드릴 만한 곳은 카페24입니다. 카페24는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매장을 운영하시다 보면 저렴한 물건들을 매대 앞에 놓죠. 카페24에서 지금 그렇게 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임대형 쇼핑몰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터넷 쇼핑몰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SNS 직거래를 통해서 농촌 살리는 도시 출신의 농부들이 많이 있는데요.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고영무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황간의 농장이라든지 그리고 김영일님 그리고 제주의 김상진 님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페이스북, 여기에 내려가신 분들이 나이가 연령층이 조금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연령층이 30에서 50대, 60대까지 연령층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지인들이라든지 또는 자기 일상들을 계속 활동성을 계속 보여주고요. 블로그를 통해서 또 계속 활동성을 보여줘서 이렇게 해서 SNS를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쇼핑몰로 연결을 해서 판매에 증진을 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광고 쪽에 계시다가 귀농하신 고영문 편입니다. 고영문님께서는요, 지리산 자연밥상이라는 사이트를 만드셨고요. 이분은 지금 매실, 황매실, 매실 엑기스, 그 다음에 칡즙 이런 것들을 전라남도 구례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광고맨답게 서울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그대로 전라남도 구례에 가서도 하시고 계시고요.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페이스북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리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산수유도 예쁘게 피고요. 지리산과 섬진강이 있는 아주 멋진 곳으로 2009년도에 기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블로그라든지 카페 마케팅 정도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가 2009년도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어떤 SNS 매체들이 뜨고 있었습니다. 트위터들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돌파구가 뭘까 고민을 하다가
SNS 미디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이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도 2,4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팔로워도 12,0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요즘 제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 같은 경우는 36,000명이 넘습니다. 굉장한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고요. 재밌게 소통하고 있는데요. 개인 쇼핑몰도 지리산 자연밥상, 스마트 스토어도 지리산 자연밥상, 그리고 페이스북도 지리산 자연밥상, 인스타그램도 지리산 자연밥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리산 자연밥상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자동 완성어도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지리산 자연밥상은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시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SNS 연동인데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 활동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삼성이나 LG와 같은 대기업에서도 계속 고객들에게 자기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지리산 자연밥상에서도 개인 쇼핑몰과 스마트 스토어와 얼마 전에 오픈한 카카오톡 스토어도 오픈을 발빠르게 했지만 여기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자기 활동 사항이라든지 신상품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주문이 오고 또 친구들이 공유를 해주고 바람을 타기 시작을 했는데요. 15kg짜리 220박스를 이틀 만에 싹 팔았습니다. 다음은 황간의 농가편입니다. 황간의 농가편 이분들도요. 서울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고 계셨다가 전라북도 정읍으로 내려가셔가지고요. 이분들은 블루베리라든지 아로마 판매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연이 좋아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황간의 농장 황선기 박양숙 부부. 요즘에는 시골도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도 네. 정보화 시대를 활용해서 네.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디가 많이 수확이 됐는데 이걸 또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판매를 하나요? 저희는 지금 100% 소비자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쇼핑몰을 통해서 한다든가 네. 또 블로그 이벤트를 통해서 한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사이버 공간에서만 지금 직거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마찬가지 개인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페이스북, 네이버 모두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마찬가지 황간의 농장이라는 브랜드를 최적화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네이버 모두를 좀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네이버 모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가 국내 점유율이 80%가 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네이버 모드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라든 쓰면 최상단에 특히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네이버 모드는 네이버 블로그보다도 상단에 띄우게 되기 때문에 마케팅 요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모드를 운영함으로써 황간의 농장이라든지 농장, 황간의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네이버에서 최적화로 상단에 띄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낭만 농부라는 김영일님 편이신데요. 이분도 서울에서 회사를 대기업을 다니시고 계시다가 귀농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시면서 페이스북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마켓인 그레이트 마켓에도 입점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편으로는요. 제주 소셜 농부의 김상진 편인데요. 이분도 서울에서 광고 쪽에 계시다가 제주도에 이제 부모님이 계셔서 그쪽으로 귀농을 하신 사례인데요. 감귤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여기의 이름은 해풍 담은 명품 감귤입니다. 그래서 개인 블로그 운영하고 계시고요. 페이스북, 모바일 마찬가지 네이버 모두로 최적화를 하고 계시고 이분은 지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이미 서울에서 한 몇 년 동안 귀농을 준비하고 계셔갖고요. 페이스북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귤이 생산되었다 이런 것들을 블로그나 페이스북 이런 쪽에다 올려놓으면 지인들을 통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다음은 윤광미 경빈마마 청국장 편인데요. 이분은 경빈마마라고 페이스북에서 검색하면 이름을 굉장히 잘 지어갔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잘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빈마마 하면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했고요. 더군다나 그 사이트 이름은 마마님 청국장으로 최적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요. 스마트 스토어, 개인 블로그, 개인 쇼핑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양한 채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대 가족이 함께 우리 농산물로 제철 김치, 청국장, 반찬, 장류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쇼핑몰 사례 중에 드론을 활용한 건데요. 지금은 이제 드론이 이제는 농업용 기계로 인정받게 되어서 정부로부터 융자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년 창업입니다. 청년 창업 중에서 국내 최대 ICT 농업 벤처인 만나 CEA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전태병 대표와 그다음에 박아론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카이스트 기계공학을 전공했지만 농업에 대한 그런 큰 뜻을 품고서요. 자기네 그 농장 이런 쪽을 갖다가 크게 개발을 해가지고 전부 다 전 자동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매출 200억 원의 청년 농업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소개도 되어 있고요. 한번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례를 알아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온 오프라인 모바일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관리 시작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인데요. 지금 우리가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장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고객을 유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하실 게 스마트 플레이스 네이버닷컴에 들어가서 자기네 회사 또는 매장을 거기다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요. 고객들이 어느 채널을 통해서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쪽을 통해서도 지역 마케팅을 하신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즉 지도 검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트 등록입니다. 우리가 사이트만 개설해 놓고 그렇게 되면 검색할 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를 통해서 사이트 간단 체크도 하고요. 검색 반영 정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어서 내가 고객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몇 시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지역이 어디인지 이것도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이트 등록 웹마스터 도구 중에서 내 사이트, 여기에는 네이버 모드라든지 또는 블로그 또는 스마트 스토어도 같이 등록을 해서요. 내 사이트 정보를 바로바로 아실 수 있고 최적화된 사이트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회사의 모바일 홈페이지 등록인데요.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를 통해서 이제 회사의 모바일 홈페이지 등록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모드 사이트가 모바일 홈페이지로 최적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 운영인데요. 블로그는 사실 운영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뭐 매일 쓰라 아니면은 이제 뭐 텀을 두고 쓰라 이렇게 얘기를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쓰라고 하는데요. 이게 규칙을 정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는 C랭크라 그래서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하나의 카테고리만 운영을 하셔야 되지 다양한 카테고리로 운영하면 최적화하기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그리고 카페. 블로그 사실 운영하신 다음에요. 카페로 넘어오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블로그에서 친구를 뭐 몇천 명, 몇만 명을 만난 다음에 그 친구들과 소통을 잘하고 백단에서는 카페를 운영하신 다음에 카페는 물론 양질의 컨텐츠가 있어야 되겠죠. 준비된 카페로 블로그에 있는 친구들을 오게 된다면 이거는 더없이 좋은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페이스북도 이제 공부를 하셨겠지만 페이스북에는 개인 계정과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는 페이스북의 홈페이지에 대응되는데요. 페이스북의 페이지도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요즘에 뭐 트위터도 있지만 트위터 그리고 유튜브 놓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유튜브는 반드시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고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 동영상 촬영하고 유튜브에 자기가 했던 그런 농가에서 했던 그런 활동들을 계속 올려주셔서 친구들과 지인들 그리고 이렇게 올려주셔서 유튜브의 채널을 꼭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은 필수 중에 필수죠. 20대와 30대는 인스타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40대, 30대에서 50대는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왜 우리가 농가에 내려가서도 인스타그램을 해야 되냐면, 예, 젊은 엄마들, 20대, 30대 엄마들도 계속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이제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검색하고요. 검색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에서 상단에 자기 개인 프로필 하는 곳에다가요. 뭘 하실 수 있냐면 딱 하나 홈페이지를 또는 쇼핑몰을 넣어두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채널을 다양한 채널 놓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필수로 만들어서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카카오 플러스 친구라는 게 있는데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는 이렇게 친구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친구들을 계속 내가 정보를 내가 신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벤트를 운영하실 때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그 신규 고객이 아닌 고정 기존에 있는 고객들을 이렇게 잘 관리하실 수 있는 게 카카오 플러스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카카오 스토리 채널인데요. 카카오 스토리 채널은 인스타그램과 비슷하지만 카카오 스토리 채널도 이쪽에 몰려있는 또 고객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양하게 소개한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다 운영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적합한 그런 채널을 잘 선택을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브랜드 비주얼을 만들기 위한 6가지 방법인데요. 자, 지금 활용으로는 크몽이라는 사이트를 이제 소개를 했지만 재능 기부 사이트라고 검색을 하면 크몽 이외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크몽은 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임팩트 있는 브랜드 이름, 아까도 그 청국장 또는 지리산, 그 다음에 해풍남은 감귤 이런 브랜드 이름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고정이 되면 브랜드 이름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홍보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브랜드 이름을 하신 다음에는요. 도메인을 꼭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같은 도메인, 지리산.com 뭐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브랜드 이름과 도메인을 확보하고 브랜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로고, 그리고 슬로건, 캐릭터 애칭, 그리고 캐릭터의 카툰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기 힘들죠. 그래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재능 기부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사이트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 및 검색 최적화 바이럴 마케팅 7가지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아까 브랜딩과 비슷한데요. 상품의 키워드를 선정하셔야 되고요. 광고를 진행하시고 검색 엔진 최적화, 그 다음에 블로그 운영, 다양한 후기 리뷰. 다양한 후기와 리뷰를 잘 모으셔가지고요. 상세 페이지, 상품 상세 페이지 하실 때 그거를 캡처해서 놓게 된다면 마케팅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활용하시고요. 보도 자료를 이용해서 브랜드를 강화하라. 이게 바이럴 마케팅 7가지 중에 7가지였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검색 광고와 키워드 도구인데요. 네이버의 검색 광고, 우리가 여태까지 SNS 활동, 즉 홍보, 돈을 안 들이고 홍보를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네이버의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다 운영하지만 그것들도 다 뭐가 있냐면요. 유료 광고를 진행하셔서 상단에 노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블로그도 파워 컨텐츠라 그래갖고요. 블로그를 상단에다 파워링크라고 10자리가 있고요. 그 바로 밑에 파워링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워링크에는 블로그, 포스트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광고를 유도하실 수도 있고요. 광고는 70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의외로 파워 컨텐츠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셔서 검색 광고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도구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빨간색 박스에 보면 키워드 도구가 있는데요. 여기 검색 광고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고 네이버의 회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별도로 회원을 다시 가입하셔서 여기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시면 이거와 같이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귀리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귀리라고 검색을 하면은요. 지금 PC와 모바일 검색 수와 클릭 수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귀리를 검색했을 때 PC에서는 33,000건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는 125,700건의 검색 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대세가 모바일이죠. 그래서 지금 모바일이 한 4배 정도 지금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월 평균 클릭 수가 그 옆에 나와 있는데 PC와 모바일 이거는 검색 수에 대한 클릭 수가 아니고요. 광고에 대한 클릭 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모바일에 12만 5,700건이 있는데요. 모바일에 광고를 진행하신 광고주, 즉 판매자들 분들이 568건의 그런 소비자들이 클릭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전체 12만 5,700건의 검색 수에 대해서 클릭률이 0.4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검색 광고 키워드 도구를 통해서 이 광고를 진행할지 말지 이거를 아실 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 만약에 10건 이하인 그런 클릭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광고를 진행하셔서는 광고료만 소비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건 이하짜리라든지 100건 이하, 이 정도 이하라면은 광고를 진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해서 내 거를 진행을 할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K-스타트업도 있고요.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아이디어 오디션 이런 정부 지원 사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 마당, 그리고 요즘에 이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있고 서울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을 위한 옥탑과 그리고 여성을 위한 비즈니스 지원 센터들이 있는데요. 서울에서도 그 여성발전센터, 인력개발센터, 지방에서도 이런 여성발전센터와 인력개발센터가 각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꼼수레,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훈련, 직업상담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상담하고 싶으시면 이런 곳들을 찾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인터넷 쇼핑몰과 그다음에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적으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거의 목차에 해당되고요. 이걸 하나씩 다 접근하자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비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하나씩 다 살펴보셔서 사업에 꼭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용금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